저는 장석입니다. 오늘 누크로 컴프 후려치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자, 지금부터 또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말 그대로 누크로 컴프를 한번 후려쳐보는 거예요. 팍팍 쳐서 여러분들이 컴프를 할 때, 누크를 사용해서 컴프를 할 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되게 신선함이 되게 들었고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앞서서 간단하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로 실질적인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컴프를 저는 VFX 컴프밖에 안 해봐서 VFX 컴프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어떤 스텝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과정이 되는지 그거를 일단 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컴프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세 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는 그러면 VFX 포스트 프로덕션 구성에 있는 이걸 먼저 볼게요. 말이 급하게 해서 그런지 자꾸 꼬이는데. 자, 이거는 보셨듯이 여기 저작권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VFX 파이프라인 대충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과연 우리 컴프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솔직히 이 끝부분에 이렇게 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쇼를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아이디어를 짜고 컨셉을 잡고 해서 스토리보드를 짜서 오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이런 정보들을 넘겨주면 이제 그거를 각 디파트먼트가 나눠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프는 처음에 샷이 넘어왔을 때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우리가 컴프가 맨 마지막 파이널 작업을 하긴 하지만 여기 처음에 그 자료가 넘어왔을 때 우리가 프랩 작업이라는 거를 컴프 팀은 아니지만 2D 쪽에서 하고 그리고 컴프는 모델링이나 이런 데서 그런 플레이트를 참고로 쓸 수 있도록 리타임이나 리포나 그런 또 프랩 작업을 해주게 돼요. 또 아는 러프키, 특히 레이아웃 키라는 것들 과정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린 스크린이 왔을 때 라이팅이나 이런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디파트먼트에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전 작업을 컴프가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에셋이 또 렌더 자료가 넘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끼워 맞춰서 하나의 샷을 구성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렇게 이런 파트로 구성이 될 건데요. 처음에 간략하게 누크가 어떤 툴인지 살짝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살짝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처음에 이 누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크는 어떤 툴이냐면 그 노드 베이스를 하는 기반으로 하는 툴인데 무슨 얘기냐면 포토샵이나 어떤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나씩 본인의 작업을 쌓아서 맨 마지막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잠시만요. 네, 지금 여기서 좀 수정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 누크는 노드 베이스예요. 주로 후딘이나 FX 쪽에 또는 마야에서도 쉐이더를 짤 때 이런 노드 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노드 베이스의 장점은 인아웃으로 각각의 노드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포토샵 같은 걸 한 번씩 써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애프터 이펙트와 포토샵은 좀 한정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저가 그거를 거기에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뭐 어떤 3D라든지 어떤 다양한 그런 트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노드 베이스는 그런 게 좀 장점이죠. 그래서 노드 베이스로 구성된 툴이 누크인데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기초에 되게 충실한 것과 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습관과 그 다음에 계속 작업을 하면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 게 되게 필수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로 누크로 컴프를 할 때 보면 막 생각 없이 하다가 나중에 스크립트가 정말 너무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돼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하나하나 노드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노드의 그런 기초적인 원리, 기초적인 그 규칙들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컴프라는 직업 특성 자체가 하나의 경로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건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하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쟤는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라고 쉽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결과만을 보고 과정을 막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크를 사용을 할 때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를 썼을 때는 이걸 왜 쓰는지 꼭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에 타당하게 또 노드를 스크립트를 구성해가는 그런 습관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크는 또 하나의 장점은 얘는 스크립트가 가능해서 어떤 그 스튜디오면 스튜디오별로 아니면 본인이면 본인별로 어떤 그런 트윅을 해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본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죠. 자, 그럼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막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정신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 말 잘 들리죠? 네. 아까부터 잘 들렸네요. 네. 아니 이게 좀 제가 말 제대로 하고 있죠? 네. 말을 씹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숨 좀 가다듬고. 네. 자, 오늘 제가 강의의 초점은 처음 이 누크 컴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하고 또 컴프를 하고 싶어서 누크를 너무 알고 싶어하는 분들, 또 실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보시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또 경력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잘하고 있군 뭐 이 정도로 네, 욕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럼 파트 1 첫 번째 키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플레이트 중에 블루 스크린과 그린 스크린을 받게 돼요. 블루 스크린은 준비한 블루 스크린은 이 블루 스크린이에요. 그린 스크린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린 스크린인데 무슨 영화예요? 이거는 눈이 잘못됐나 지금. 이거는 그 되게 독립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운 좋게도 그 사이트에서 요거를 제작했던 사람들이 요거에 썼던 자료들을 지금 다 오픈으로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쓰시고 싶으면 플레이트도 4K 플레이트거든요. 근데 실제로 키를 작업할 때는 솔직히 4K로 하는 건 좀 개인 작업하는데 하는 건 좀 힘든 거, 낭비인 것 같고 거기서 2K로도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연습하거나 제가 그 사이트 가서 읽어봤을 때는 커먼 라이센스여서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사용하지만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뭐 데모리를 쓰시거나 연습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이따 제가 링크를 해서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요. 보시고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또 요 그린 스크린을 이용해서 제가 조금 더 실질적인 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한 많은 시간은 투여하지 못했지만 좀 그래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많은 시간을 투여한 것 같은데. 이건 담당자고 했더니 48시간 정도. 속도가 그냥 들어오고. 네. 네, 일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자, 그러면 플레이트가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또 자, 이런 플레이트가 있는데 플레이트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와서 그린 스크린이네 이렇게 받은 것보다 자, 저 그린 스크린이 포맷이 뭐고 저 그린 스크린이 어떤 카메라로 찍혔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영화 쪽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종류가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애니몰픽과 아나몰픽과 이거 제가 스펠링이 틀렸네. 아나몰픽과 스페리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가시면 친절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나몰픽은 잠깐만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쌤, 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게 지금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인가요? 이게? 네네. 이걸 알면 더 좋아요. 그래서 컴프로서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면 좋거든요. 자, 이게 아나몰픽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 이렇게 찍혀요. 여기가 2배가 돼서 찍혀요. 그러면 요거를 작업을 할 때 포맷을 줄여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와이드하게 나오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 아나몰픽 그 플레이트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큰 차이가 드포커스, 그러니까 보케나 이런 거를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스페리컬 이미지일 경우에 렌즈로 찍었을 경우에 이렇게 보케가 동그랗게 생기죠. 근데 밑에가 아나몰픽일 때예요. 요거는 왜냐면 스퀴즈가 됐기 때문에 촬영이 카메라가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가해로 갈수록 더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고 가운데로 살짝 펴지고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샷을 마무리 파이널라이즈를 할 때 저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물론 개인 작업할 때야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 굉장히 위에서 관리자 측에서는 센스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얘가 이런 것도 알고 있구나. 근데 이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컴프는 아까도 말했지만 습관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습관이 돼서 샷을 마무리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컴프는 습관이다. 네. 컴프는 습관이에요. 진짜로.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컴프가 이지하냐 어렵냐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밌냐 또는 따분하냐. 컴프는 습관이야. 깨졌다. 아니구나. 그렇죠. 또 습관이에요. 깨진다 깨진다 잘 봐야 돼요. 자, 주로 이제 플레이트가 오면 우리는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플레이트는 포맷이 주로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EXR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왜냐 EXR이 16비트 이상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색 수치 값이나 이런 것들이 하이라이트가 JPEG에서 0에서 1로 눌려지지 않고 여기 지금 얘는 한번 컨버전이 된 것 같아요. 보면 저 하이라이트가 그렇지. 이분 좋겠다. 작품 말거 아니야. 몰라요? 모르겠는데. 몰라? 몰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 픽셀 어널라이저인데 저는 항상 이걸 켜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으시면 지금 타블렛 펜이 안 돼가지고 요거
이렇게 보면 맥스 값과 민 값과 에버리지 값과 미디언 값인데 이 두 개가 항상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보시면 0.9999 이렇게 다 지금 컷아웃이 돼 있죠. 얘는 말이 티프지만 그런 전체 하이라이트는 모든 컬러 정보를 다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EXR이라는 포맷으로 플레이트가 오면 이런 모든 하이라이트를 다 갖고 있죠. 근데 개인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투입을 해서 잘 맞춰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플레이트가 맨 처음에 왔으면 플레이트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거는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이쪽에 놓구나.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여기서는 키에 대해서만 그럼 얘기를 할게요. 자, 플레이트가 왔어요. 그린 스크린이.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개인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뒤에 아까 배경이 달리는 거를 트리 트랙을 해서 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 배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CG를 넣고 싶다거나 주변에 3D 아티스트를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카메라 트래킹을 해서 카메라를 주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모든 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카메라 트래킹을 하는 게 중요한데 카메라 트래킹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렌즈 디스토션을 분석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 모든 그 플레이트는 렌즈 왜곡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 보면 살짝 이 끝에가 이렇게 수평에서 벗어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 누크 안에서 요 렌즈 디스토션을 분석하는 요 노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는 거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누크로만 할 거예요. 그래서 다 누크로만 한 샷을 완성하고 누크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실제로 스튜디오 들어가서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작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렌즈 디스토션 노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시면 여기 렌즈 디스토션 노드가 나오죠. 그러면 이 노드를 플레이트에 연결을 해서 여기 보시면 렌즈 타입 아까 제가 말했던 스페리컬이냐 에나몰픽이냐 빔 스플리트냐 이거는 솔직히 뭐 크게 렌즈랑 전혀 다른 옵션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두 개만. 그래서 스페리컬인지 에나몰픽인지. 근데 보통 모든 경우에 그 대부분의 경우에 촬영이 다 요즘은 스페리컬이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레이트를 개인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구하실 때 하나 또 사이드로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런 자료를 찾는 것도 좋지만 그린 스크린은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써야 되지만 배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요즘 핸드폰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앵글을 잡아서 여러 개를 촬영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작업할 때 그걸로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게 하실 때 되게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면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 같은 장소에서 찍어가지고 카메라 정보까지 가질 수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VFX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렌즈 디스토션 들어가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게 지금 이 노드가 누크 15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구성이 바뀌어가지고 왜 바뀌었냐면 이 디스토션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VR과 3D로 제작된 거를 고려를 해서 아예 이게 옵션이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이게 2D 렌즈 디스토션밖에 없었는데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저는 이건 해본 적이 없어서 클래식으로 놓고 그러면 얘를 디텍트를 누르면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고 나서 솔브를 누르면 그럼 꼭 카메라 트랙 하듯이 얘가 잡아주게 되죠. 근데 이 모드를 언디스토드로 돌려주면 안 나온다. 잠깐만요. 이걸 안 바꿔. 피처로 바꿔주세요. 그리드가 아니고 피처로. 여기도 피처로. 그래서 키 올.
침묵이 흐르고 있죠. 자,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왜곡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피면 없다가 들어갔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언디스토드를 리디스토트랑 언디스토를 누르면 이렇게 폈다 꺼졌다가 되는 거예요. 에스티맵은 뭐냐면 이 에스티맵을 통해서 이걸 다시 왜곡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스티맵을 만들고 싶으면 얘를 누르면 이게 에스티맵을 제공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바로 언디스토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디스토드 된 거를 카메라 트래킹을 해야겠죠? 그러면 카메라 트래커에 이를 넣고 잠깐만요. 네. 자, 그럼 자, 지금 잘 들리나요? 대충 이런데. 저기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왜곡 작업하는 것보다 성능이 덜 떨어지거나 하진 않나요? 라고 왔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스튜디오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아요. 전문 툴로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 작업을 할 때 루크로만 이용을 해서 샷을 하나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래커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 렌즈 디스토션이 아까 새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난주까지 11.3로 렌즈 디스토션을 써본 적이 없어서 이 노드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안 생성이 돼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생각이 나네요. 이 카메라 트래커로 생성을 했어요. 자, 카메라 트래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카메라 트래커를 소스에 연결해서 놔두시면 하나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플레이트를 재생을 해보면 보시면 약간의 움직임이 있죠. 캐릭터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은 카메라 트래킹을 할 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아이솔레이트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제외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로또라는 노드로 이렇게 제가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스크를 연결해서 카메라 트래커를 들어가고 카메라 커에 들어가서 마스크에 있는 알파 값을 쓸 것이다. 그래서 알파 값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인지는 인풋 값. 자, 저 인풋 값 레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는 하는데 독서실인 줄. 그래요? 이렇게 조용해요? 진짜 뭔가 좀 퍼포먼스 한번 하셔야겠는데. 이렇게 조용해요? 독서실인 줄 알았네. 이거 지금 비버스에 바라는 그런 투자인데요. 원래 내가 생각한 거 이런 거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긴장해. 지금 쫄아가지고. 그리고 막 아까 모두 이거 몇 개 했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망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씨. 알았어요. 정신 차리고. 저 괜찮다고 하시죠. 정신 차리고. 다시 할게요. 지금 중식으로 일하는 분은 별로 안 되는데. 자. 정신 차리고요. 깨시고. 자. 물 한 잔 먹고. 또 얼굴도 검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얼굴도 잘 보이니까 바꾸고. 됐죠? 좋아요. 그렇죠? 구독 눌러주세요. 거기 있죠? 서브스크라이브 어딨어? 비버하우스 가서 서브스크라이브 눌러주세요. 알죠? 좋아요랑 구독은. 네, 필수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한번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카메라 트래커 지금 우리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석쌤 다리는 떨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제가 텐션을 좀 높여서 메모 중요해요. 참 중간에 생뚱맞은 말인데 제가 지금 좀 혼잡스러울 수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여기다 다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새끼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메모장에다가 적어놓으셨다가 제가 중간에 한 번이랑 마지막에 Q&A를 한 번씩 가질까 해요. 그때 다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놓치더라도. 앞에 물음표 해가지고 질문 올려주시면은 네네네. 좀 더 저희가 보기 쉬우니까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박진감 넘치게 그린 스크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그린 스크린이라 그러면 요거 괜찮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정말 생뚱맞은 그린 스크린이 막 올 때가 있어요.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 둘 다 다를 게 없는데 그린 스크린은 뭐랄까 조금 더 노이즈가 덜하고 블루 스크린이 좀 더 노이즈가 많이 먹어요. 빛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데 이 블루 스크린은 그린 스크린 그럼 어떻게 이거 뭐 기준이 뭐냐? 왜 이걸 쓰고 왜 이걸 쓰냐? 그거는 그냥 앞에 이런 배우나 주변 오브젝트가 어떤 색이 주인지를 따져서 하게 되는데 최근 제가 지금 실제로 작업을 하면 스튜디오에서 정말 어이없는 게 많거든요. 최근에 작업했던 그 아쿠아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메라가 밝은 데서는 녹색 수트인데 어둡게 되니까 약간 짙어지더니 촬영을 파란 라이팅을 하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블루 스크린에 파란 라이팅의 그 갑옷이 파란색으로 다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블루 스크린과 블루 스크린과 그린 스크린의 장점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애먹을 다 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일하기 쉬운,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샷을 받으면 속으로 땡큐다 하고 하시면 돼요. 자, 카메라 트래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렌즈 디스토션 없잖아요. 그러니까 렌즈 디스토션을 이 카메라 트래커를 하면서 분석할 수 있게 이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렌즈 디스토션을 다른 툴로 해왔거나 하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미 언디스토가 됐으면. 우리는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여기 이제 뭐 여러분이 카메라 정보를 아시면 카메라 정보도 여기다 넣어주면 좋은데 저희는 지금 이거를 다운로드 받는 거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팅에 가셔서 이 포인트를 뭐 보통 150은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아이솔레이시 된 영역이 많으니까 그러면 한 250 정도만. 아이솔레이시라 그러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지 않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점점 한국말을 잃어가고 있어요. 영어 되게 잘하는데 나이스. 그거를 I'm so late? 그거를 I'm so late. 예. 하여튼 가겠습니다. 요게 지금 요 부분을 딱 제외했기 때문에 한 250 정도만 줘서 나머지는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점이 찍히는지를 보려면 이 프리뷰 피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점이 여기 찍힐 거라는 게 보여지죠. 그러면 이걸 보고선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만약에 더 놓고 싶다 그러면 이 수치를 눌러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거 기본 그대로 잘 잡히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카메라도 우리는 여기 보면 세 가지 옵션이 이렇게 여러 옵션이 있는데 우리 아까 플레이를 해봤듯이 약간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프리 카메라로 우리는 가고, 리니어라는 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이걸 해주시고 여러 옵션들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프리 카메라 놓고 돌리면 돼요. 자, 그럼 가서 트랙을 으쌰! 자, 컴퓨터의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가. 자, 지금 프로세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고 있는 동안에 아까 하고 있는 동안에 끝났나요? 끝난 거야? 아닌데? 못 믿을 만큼 돌고 있는데? 아닌가? 끝난 거 아니에요? 돌고 있어요. 네. 오늘은 좋은 성능은 아닌데. 자, 그래서 이 카메라 트래커를 해서 우리가 하는 목적은 카메라 트래킹을 통해서 카메라를 생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스터 카메라가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이 샷을 구성하는데 되게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질문에 누크는 CPU랑 램을 많이 타나요? 누크는 램을 주로 많이 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렌더를 걸거나 지금같이 저렇게 플레이백을 할 때는 그러면 GPU랑 같이 쓰지 않나? 그런가?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램을 많이 타요. 그래서 램을 최소한 만약에 원활하게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16기가 이상은 높여주셔야 돼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큰 스튜디오 같은 데서는 128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2 정도 되면 거의 웬만한 작업은 집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직도 안 돌아갔나 보네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솔브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왜 안 보이지, 근데? 지금 이런 에러가 떴죠? 그러면 이런 에러가 떴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잘 보시면, 당황하지 말고. 네, 여기서 당황하지 마세요. 다 이럴 때 잘 보시고, 여기 보면, 자, 레퍼런스 프레임이 솔브하기가 힘들다. 이게 왜 이 메시지가 줄어드냐면, 어떤 경우에 줄어드냐면, 저렇게 카메라가 앞에서 스태틱 돼 있고,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제외가 되는 게 많을 경우에는 그 전체 영역에 있어 포인트가 부족하니까 얘가 레퍼런스 프레임을 설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OK를 누르고 일단 여기서 솔브가 된 거를 살짝 일단 지워주시고 여기서 레퍼런스 프레임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건 어디 있냐면 세팅에 가서 set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있죠. 우리는 한 중간 정도에서 set 레퍼런스 프레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1040 그리고 카메라 트래커로 와서 다시 솔브를 누르면 메시지는 안 뜨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당하신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피처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돼 있는데 당하지 마세요. 100%까지 갔는데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고 이걸 미리 해놨죠. 근데 이거 좀 저기 하네? 컴퓨터 상황이 안 좋아서 그게 자꾸 에러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서기가 정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봐요. 300으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혹시 AMD 머신이라서 그런가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한번 뚫고 가야죠. 이런 역경을. 그래야 또 누크를 잘 다룰 수 있으니까. 자, 가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알파 됐고요. 트랙을 넣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저 계산을 할 때 건드려가지고 얘가 화난 것 같아. 그럼 저 렌더링 되는 동안 학생님이 그 예전에 이 컴포지팅 하기 전에 저거 하셨잖아요. 바텐더에서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가 아닌가? 바텐더. 무슨 바에서 바텐더를 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택시기사였나? 뭐였지? 뭘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은- 그 얘기 할게요. 저는 컴프가 처음에 시작이 아니었어요. 저는 웃을 수도 있겠지만 애니메이터였어요. 처음에는 애니메이터를 하고 싶어서 날라와가지고 애니메이션의 꿈을 꾸고 했죠. 근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들겠다. 내가 취지를 못하겠다. 이 실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근데 그럴 때 옆에 컴포지트 하고 있는 제 반의 친구 애가 누쿠라는 툴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재밌네. 그래서 누쿠를 틈나는 대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작은 스튜디오 갔을 때 제가 여러 가지 할 기회가 생겨서 그때는 이제 뭐 작은 스튜디오니까 처음 레이아웃부터
마지막 파이널까지. 그러니까 뭐 매치 부브, 레이아웃, 리깅, 애니메이션, 모델링, 텍스처 그걸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차피 작은 스튜디오에서 2D 컴프가 많다 보니까 컴프를 하다 보니까 오, 이 컴프 오이씨 재밌는데? 오, 이거 해야겠는데? 그러고선 이제 좀 더 큰 스튜디오로 갈 때 결정을 해야 되니까 큰 스튜디오에서는 더 전문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컴프를 자신 있게 선택을 했죠. 근데 그 컴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애니메이션 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컴프를 하는데. 왜냐면 그 중간에 어떤 그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우리가 뭐 엘리멘트를 넣을 때 타이밍을 주고 빼고 할 때 그 이지인 이지아웃 그거의 개념이 잘 잡혀 있어서 그런지 잘 돼요. 자, 끝났어요. 자, 떨리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가 뜨겠죠? 안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안 떠? 이번 얼굴은 당황한 것 같은데요. 이런 누크를 후려치세요. 이런 다 에러 먹었어요. 자, 그러면 리더스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자, 어쨌든 그러면 이걸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저 카메라 트랙 한 거는 전에 걸 쓰더라도 자, 일단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 오토 트래커 탭에 가서 이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에러 포인트가 오토 트래커에 이거는 솔브 에러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진짜 이상한 거죠, 지금. 원래는 0부터 시작해서 1 밑으로 가면 0. 몇 프로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트래킹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써도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1이 넘어가면 그거를 0. 몇으로 낮추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 트랙 미니멈하고 미니멈 랭스를 두 개를 동시에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있고 미니멈 랭스 라인이 있죠. 그럼 여기 미니멈 랭스 라인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은 저 에러 자체가 났기 때문에 이게 다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제가 좀 이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에러가 뜬 이유는 네.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세요, 민범님? 네, 이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웬만하면 이게 다 잡히는데 저 집에서 써도 똑같은 거였는데 아까 그 메시지가 떴을 때 레퍼런스 프레임 잡고 이게 최대한 많이 보이는 프레임으로 잡고 했을 때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끔 정품 프로그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누크 트래킹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 피처 필립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좋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카메라 트래커 아까 하던 거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들어가서 오토 트래커 가서 미니멈 랭스 보시면 여기 보이죠? 그러면 지금 이 빨간 거는 안 좋다고 다 뜬 거라고 치면 요 녹색이 좋다고 표시한 건데 얘를 이렇게 바꾸면 미니멈 랭스를 바꾸면 저 초록색이 떴던 것 중에 만약에 제거될 부분이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RMX랑 맥스 트래커를 딱 집어줘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창에서 F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딱 맞게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이 맥스 트래커를 여기 지금 막 이렇게 막 뾰족뾰족 나와 있잖아요. 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서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맥스 트래커를 쭉 내려서 요 수치를 조정을 해서 요게 어느 정도 제거되는 부분까지. 하지만 너무 많이 내리면 요 포인트가 많이 없어지니까 요게 많이 없어지지 않는 선에서 요걸 제거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에러 맥스와 맥스 에러를 동시에 클릭해서 보신 다음에 요게 또 요 삐쭉삐쭉한 부분을 컷할 수 있게 얘를 조절해서 내려줘요. 그리고 나서 델리트 언솔브드를 누르고 델리트 리젝트를 누르면 요 포인트가 더 줄어지게 돼요. 지금 한번 더 줄어지면 한번 볼까요? 이건 뭐 거의 다 잡힌 거라. 이거 더 높아졌네. 오씨. 원래는 이건 왜냐면 다 잡힌 것들을 이걸 지금 다 빼버려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원래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당황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살아갈 수 있어요. 뭐, 길에서 만나도 욕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이렇게 딱 나와서 여기 지금 요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지금. 괜찮아. 자, 그래서 여기를 딱 만들어서 카메라가 되면 0.37이면 굉장히 트래킹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지금 스텝이 당황해가지고 꿀치는데 아까 이거 했잖아요 우리. 그리고 이거 델리트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카메라 트래커에서 솔브를 누르고 다시 한번 솔브나 업데이트를 눌러서 갱신을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값이 또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를 씬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씬 해서 이 링크드 아웃풋은 잘 안 써요. 이게 링크 되면은 더 귀찮더라고요. 이걸 링크를 하면 이제 얘가 수치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끔 하는 건데 끄고 그냥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베이크드가 된 채로 되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럼 얘를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져요. 참, 그리고 방금 지금 이거 안 됐던 것들은 이 부분에서 다시 여기서 만회할 수 있으니까 네, 만회할 기회를 주세요 저한테. 시간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빨리 이거 넘어가고 빨리빨리 합시다. 자, 마스터가 그러면 딱 여기서 마스터 캠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요게 마스터 카메라가 되는 거고 요게 포인트 클라우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가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이게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컴퓨터가 그러네요. 당황스럽네요. 네, 이걸 조금 더 많이 잡힌 건데 이상하네 이거. 여기 와서 다 줄어 있네. 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다시 정리하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너무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여러분 막 정신 없죠. 자, 정신 차리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트를 받았어요. 렌즈 디스토션, 언디스토 해주고. 그래서 아까 카메라 트래커를 했으면 여기 모드에 가시면 여기에 크리에이트에 여기 보시면 언디스토션, 디스토션 이거 있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게 왜 저기 있는 게 지금 뜨냐? 예, 이렇게 나오죠? 요걸 언디스토 카메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렌즈 디스토션 노드와 카메라 노드 두 개가 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카메라를 트래킹한 다음에 트래킹이 잘 돼서 플레이트에 잘 붙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플레이트에 여기서는 이쪽에 그 필름 쪽에서는 되게 그런 세세한 디테일에 민감해서 플레이트를 언디스토드 해서 작업을 하거나 또 디그레인을 해서 애초에 모든 샷을 그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걸 권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플레이트에다가 언디스토드를 해서 다 작업을 하고 붙이지 않고 계속 플레이트는 그대로 가고 추가로 되는 부분에 이렇게 디스토션 노드를 붙여서 맞춰주게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트래킹 했던 거가 잘 붙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오브젝트를 여기다 넣었어요. 자, 저 오브젝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이 카메라 트래커로 가시면 지금 이렇게 포인트가 있죠? 그럼 여기다 얹고 싶으면 이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을 누르시면 여기 크리에이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스피어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스피어를 이렇게 스피어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스피어를 요거를 가서 보면 여기 스피어가 새로 만들어진 게 여기 있죠.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걸 안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가면 지금 어둡게 나왔죠? 왜냐면 스피어가 너무 커서 얘를 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 스피어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여러분이 이 씬을 만들 때 카메라 트래커에 가시면 씬 탭에 이렇게 유니폼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디폴트가 1로 돼 있는데 1로 돼 있으면 너무 작아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10이나 아니면 뭐 100 그렇게 아니면 특정 그 혹시 뭐 실제로 스튜디오 작업을 할 때는 거기서 만약에 어떤 그런 스케일 비율 구성하는 스케일 비율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여기다 정확한 수치를 넣어주면 그거에 맞게 그 스캔한 자료 스캔이 된 라이다 스캔이 된 그 스캔 오브젝트와 카메라가 맞을 수 있게 여기서 조정을 해서 출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이 스피어가 어디 붙었는지 볼게요. 아, 저 뒤에 숨어 있군요. 아, 제가 같은 데다 찍었군요. 그럼 큐브를 가리고 볼게요. 큐브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스피어가. 그러면 스피어를 여기다 딱 두면 저기 있죠? 제가 너무 작게 만들어서 여기 많은 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 잠시만요. 이게 자꾸 다 뜨니까. 참고로 이게 다 떠서 이게 지금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모든 뭐 키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할 때는 여기서 1을 눌러서 엔터를 누르시면 하나만 표시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더 좋은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은 프리퍼런스에 가서 노드 여기 보면 어디 갔지? 또 정지했어요, 저. 응? 정지됐다고요? 또 침묵하고 있어요, 저. 여기 옵션 중에 그게 있거든요. 제가 이거 클릭하지 않으면 이게 자동으로 닫히는 옵션이 있어요. 이따가 다시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 개를 떠도
내가 얘를 2번 클릭하면 나머지 게 자동으로 닫혀요. 그래서 여기 막 뜨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별개 얘기니까 일단 여기 먼저 할게요. 그럼 이게 붙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까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셋 그라운드 플레인 얘기해 주셨는데 저게 뭐냐면 이 다음 샷에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그라운드 플레이를 안 잡고 아까처럼 요거 말고 그 다음 씬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 플레이를 안 잡고 그렇게 위에서 찍거나 그라운드가 있는데도 하는 카메라 트래킹에서 그걸 안 잡고 하면 그라운드 플레인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샷이 로테이트가 돼서 셋업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플레인을 셋업을 잡아주면 거기를 0을 정확한 거기를 밑에 그라운드 플레인으로 잡고 나머지가 다 계산이 돼서 카메라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그라운드가 거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와이드가 돼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라운드가 보이는 데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라운드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얼추 붙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생성이 된 거죠. 자, 카메라 트래킹은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되고 자, 플레이트를 받으면 플레이트를 드노이즈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드노이즈 룰을 하나 얘기해 드리면 실제로는 플레이트에 직접 드노이즈를 해서 이 드노이즈를 한 거를 아웃풋까지 가져가서 다시 드그레인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되게 까다롭게 굴거든요. 그 그레인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레인은 웬만하면 요 위에 뭐 디지더블이 덮는다든지 심지어 이렇게 엘리멘트가 크게 덮지 뭐 스모크나 이런 게 크게 덮지 않는 이상 요 옆에 뭐 이렇게 단순한 CG 교체나 이런 게 들어가도 플레이트 그는 드그레인을 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의 습관이에요. 웬만하면 메인 플레이트는 드그레인을 하지 않고 하는 게 나은데 그래도 개인 작업일 경우에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지만 요거를 드그레인을 해서 하면 한 번에 가니까 제가 좀 이지하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 드그레인을 하는 플레이트는 오직 요 뒤에 키를 따는 부분에서 필요한 거지 메인 플레이트를 드그레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키 구성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이상하네요. 얼굴이 얼마나 갔어요? 1시간이 갔어. 혹시.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요게 키를 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메인 어떤 구성이 필요해요. 그걸 지키고선 그 습관으로 키를 따야지 각 샷마다 막 중구난방하게 그렇게 하면 나중에 키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변경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디테일한 것을 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효율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베이직 구성이 필요한데 뭐 이게 100% 맞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라고 저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한 구성이 주변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별 문제 없이 뭐 키로 고생을 한다든지 물론 키를 따는데 노력은 가하지만 뭐 다시 킥백이 다시 돌아와서 에러 때문에 고생을 한다든지 그런 건 많이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성이 바람직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키는 자 그린스크린, 블루스크린 키잉에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하나는 알파를 따는 파트하고 하나는 색깔을 관리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채널이 RGBA가 있잖아요. RGB. 그래서 RGB는 색을 관리하고 알파는 요 그린 스크린을 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요 노드에 바로 이런 키워나 이걸 따서 이걸 달아서 이렇게 키워나 이런 걸 달아서 이렇게 하고 알파 쪽에 가서 알파를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철저하게 알파를 따는 부분과 디스피를 해서 색깔을 조정하는 부분을 구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큰 두 부분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요 키를 따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IBK가 주로 쓰이고 있는데 저는 이 키를 따는 부분도 이렇게 구성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프트 키, 제너럴하게 키를 따는 소프트 파트가 있고 그런데 이 소프트하게 키를 따게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잠깐만요. 디그린이 지금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가볼게요. 그냥 여기 따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하드키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코어키라고도 하고 이걸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프트키는 IBK 기지모를 사용하거나 뭐 키어를 사용하거나 본인인데 제가 써본 결과 프라임에서는 소프트키를 따는데 그렇게 저는 편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프트키는 IBK나 키어를 쓰시는 게 편하고 하드키를 딸 때는 프라이맷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프트키를 딸 때 이 IBK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다 계시죠? 네. 다. 어떤 분이 사용하시는 키 템플릿 공유가 가능할까요? 아, 예. 뭐 이건 뭐 어디 저작권 없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네. 네. 다 쓰셔도 돼요. 그러고서 뭐 문제 있으시면 그냥 버리셔도 되고. 자, 예, 거기다 제가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IBK 기즈모의 방법은 제가 이걸 두 개를 단 거는 그것도 조금 이유를 해드릴게요. 화면에 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자, 누가 글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거 누가 썼어요? 저 화면에 글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소프트 뭐라고 써있는데? 지우셨네. 아, 이거 번역해 주신 거예요? 소프트? 친절하게? 친절하시네. 감사합니다. 행복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IBK 제가 이메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정적이시네. 진짜 정말로 지금 앞에 좀 지금 되게 정신없게 오고 간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사과를 잠깐 살짝 드리고 정말 알차게 지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IBK. 자, IBK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키를 따게 돼요. 뭐냐면 IBK 칼라와 IBK 기즈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BK 기즈모는 이 IBK 약자는 이미지 베이스드 키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 베이스드, 결국 요 이미지를 분석해서 키를 할 수 있게끔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색깔 가지고만 아니라 이미지의 변화에 따라서 키를 딸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IBK 칼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요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클린 플레이트예요. 클린 플레이트란 무엇이냐? 뭐 두 가지가 있지만 그 플레이트에서 오는 클린 플레이트가 아니라 자, 그린 스크린이 배경이잖아요. 결국은 이 원리가 이 그린 스크린에서 원하는 요 오브젝트를 요 그린 스크린이랑 비슷하게 하나를 만드는 다음에 서로 다른 디퍼런스, 그러니까 차별이 되는 거를 뽑아내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런 플레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얘가 쓰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다 채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IBK에서는 IBK 칼라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얘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 IBK 기즈모. 자, IBK 기즈모를 이 포어그라운드에 연결을 하면, 그죠? 요걸 그린으로 바꾸고, 그럼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칼라를 안 쓰고, 만약에 콘스턴트를 써서, 자, 요런 화면을 만들어줬어요. 이런 색깔을. 그러면 요 색깔과 배경 색깔이 비슷한 요 색깔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요거를 칼라에 연결하면 얘가 따져요. 이렇게. 단.
얘는 다 컨스턴트하게 이 색깔이 들어가니까 이 색깔이 다른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IBK 컬러가 필요한 거예요. IBK 컬러를 잡아서 쓰시면 저 색깔을 뽑아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블루인지 그린인지 스크린 타입에서 해주시고 지금 잠깐 저기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자꾸 저 툴의 자세한 내용들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스킵을 하시면 나중에 뭐 저한테 물어보시든 뭐 찾으시든 그렇게 하려는 걸로 하고 제가 미싱을 하더라도 넘겨봐 주세요. 그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 딱 넣고 그린 111 다 그냥 놓으면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린 스프링만 남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최대한 이 오브젝트를 많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 값을 이렇게 증가시켜주면 커버가 되죠. 단 너무 많이 해서 여기가 커버가 돼도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절을 하고 또 블루 값을 약간 움직이면 이것도 바뀌죠. 이런 식으로 블랙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여기 화이트로 블랙에서 너무 오버해서 잡은 부분들을 화이트를 쓰면 조절을 하면 그 부분이 또 더 채워지거나 아니면 더 없어지거나 해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될 수 있게 다 잡아줍니다. 그럼 다 잡았으면 그 다음엔 해야 될 일이 제가 왜 두 개를 달았냐.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IBK 컬러 스택업인데 저는 이걸 2개 이상, 3개 이상 싸니까 너무 스크립트가 느려져서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IBK 컬러를 딴 거를 똑같이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붙여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페어런팅을 시켜줘서 이렇게 놓고 페어런팅을 시켜줘서 이쪽 값이 여기에 항상 바뀌도록 페어런팅은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페어런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전통이 되고 투스텝업이 2개가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모드에서 할 일이 뭐냐면 여기는 사이즈를 키워줘서 얘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블랙이나.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블랙은 100을 넘어가면 너무 소프트해져서 그 하드한 부분들이 안 좋아지고 사이즈도 너무 채우면 같은 역할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요게 요 코어 부분에서 이렇게 안 채워지는 건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코어로 덮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레이드를 넣어서 이렇게 지금 이게 노이즈가 디노이즈 루크에 있는 노이즈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잘 안 따졌는데 그레이드로 해서 이 잔상 남아있는 거를 살짝 없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이런 식으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끝에가 소프트한 것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적당한 양에서 스탑을 하셔서 저게 어느 정도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하드키입니다. 하드키는 아까 소프트키하고 다른 점은 굉장히 하드하죠. 여기가 다 빡빡하게 여기도 가득 채워져 있고 프라임맷을 통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라임맷은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플레이트를 선택하시고 오토 컴퓨터를 누르시면 아니면 여기서 스마트 셀렉트 BG를 누르셔서 거기 색깔을 선택을 하시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따져요. 그러면 따졌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알파만 보겠어요.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BG 노이즈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얘가 사라져요. 그리고 FG 노이즈 있는 부분들을 봐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채워져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몇몇 프랩에서 이걸 해결을 하면 이렇게 깔끔한 이게 생깁니다. 요 안에 사실 요 리플레이스 위드 해가지고 무슨 리플레이스 아웃풋 모드가 하이브리드 요게 있는데 요게 코어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요런 엣지들이 다 뭉개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합칠 때 중요한 거는 프라임맥과 얘와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소프트가 이 하드코어가 요 소프트 맷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헤어 같은 데 보면 얘가 지금 많이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로드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여기를 커버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저 끝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저기를 붙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모션 블러가 있을 경우에는 모션 블러 된 얘, 헤어 같은 경우에는 헤어 같은 경우, 이걸로 다 안 잡히는 헤어들은 이런 키어를 각 채널별로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기 쉬워요. 자, 키어에서 하나를 만들어주고 RGB를 누르시면 이렇게 각각 채널마다 특성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레드가 이 화이트에선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레드 하나, 그 다음에 블루 하면 또 레드에서 잡히지 않는 부분을 블루에서 또 잡아서 그 다음에 로또로 헤어키만 해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왜 다 깨졌지? 자, 여기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깨진 게 아니구나. 자, 됐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추가로 하는 부분을 해서 합쳐줘요. 그러면 헤어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살죠. 모션 블러 한 부분도 모션 블러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좀 더 깎여 있는데 모션 블러만 부분을 살려서 다시 채워주죠. 그리고 러프하게 아웃풋 필요 없는 부분을 깨끗하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램프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알파는 0에서 1까지밖에 값이 없어요. 그래서 알파가 1을 넘어가면 에러를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알파는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클램프를 달아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클램프를 달아서 0과 1로 얘를 항상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카피 노드를 통해서 얘를 합쳐주면 드디어 하나가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카피로 알파를 연결해서 이 안에다가 아까 이 전에는 칼라만 색상 잡은 부분에는 알파가 없잖아요. 칼라로 알파를 넣어서 프리 멀티라는 노드를 통해서 끊어서 잘라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뒤에 이 배경과 합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요걸 넘어가고 싶은데 자, 요 지금 애디티브 키어, 네거티브 키어에 대한 관련인데요. 이거가 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쓰면 잘 쓰긴 하는데 이 원리를 아시면 솔직히 그 툴이 없어도 잠깐 여러분이 쓸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서 이것만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게 없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떴잖아요. 그러면 네거티브 키는 이런 밝은 부분을 이 배경 바로 밑에를 어둡게 해줌으로써 얘가 서로 어울리게 하는 거고 에디티브 키는 이런 밝은 부분이 어두운 배경을 만났을 때 여기가 너무 밝아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에디티브 키를 랑 네거티브를 켜서 각각의 그런 엣지가 있는 다크 엣지나 화이트 엣지가 있는 부분들을 얘를 통해서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면 그러면 여러분 키가 좀 더 낮게 되고요. 자, 디스필은 세계에서 여러분이 플레이트를 받으면 플레이트에서 이게 그린 스크린 배경을 찍었기 때문에 얘네가 그린 색깔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린 색깔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디스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 디스필의 원칙은 이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키가 얼마나 배경과 블렌딩이 잘 되느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이 키로 이렇게 키어로 따는 방법과 휴코렉트로 따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물론 이런 디스필 툴이 있어요. 디스필 매드니스나 디스필 익스프레션이나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그걸 써서 하셔도 되고 잠깐만요. 질문이 마스크 제외시키는 로또 페인트가 지금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움직이는 대상을 할 때 일일이 수동으로 따라가게 하면 되나요? 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각 부분을 트래커를 통해서 트랙을 해서 붙여가지고 그 로또를 맞춰서 따라가게 하면 되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별로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냥 제가 하나 트래킹 포인트가 있으면 요거를 한 번만 주면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키가 매뉴얼로 해도 되지 않나요? 키를 주면서? 네, 매뉴얼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면서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당황한 건 아니고, 매뉴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디테일한 여러분들이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매뉴얼로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전체가 아닌 잠깐씩. 자, 그러면 지금, 이 디스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또 하나 드릴게요. 자, 디스필의 원리는 원본 색상과 근접해 있는 색깔로 얘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색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잘릴 수 있게. 그래서 오버롤로 전체적인 화면에서 그린스크린을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엣지를 차지하고 있는 색을 찾아서 빼줍니다. 자, 지금은 왜 이 색을 했냐면, 전반적으로 제가 뉴트럴로 했고, 배경 자체가 보시면 파란색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롤 엣지를 이 색을 통해서 또 이런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이게 블렌딩이 되게끔 지금 잡아준 거예요. 자, 디스필을 한번 하면 되게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 키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키들을 많이 힘들어하시고 키가 잘 원리를 알고만 있으면 잘 따지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가도 이걸로 좀 더 할게요. 자, 키를 이렇게 따면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명도가 이게 색을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명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왜 안 먹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명도 차이가 나는데 명도 차이는 Y를 누르면 이렇게 명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살짝씩 바뀌는 여기 명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명도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본하고 디스필을 한 거하고 마이너스를 시켜준 다음에 A가 원본이고 B가 디스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을 빼주고 이게 안 바뀌네. 네, 세츄레이션을 빼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붙여주게 되면 그러면 아까 그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보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차이가 있었던 게 없죠. 원본에서 그 명도 차이가 났던 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요 키라이트 안에서 여기를 조정해서 바꿔주셔도 되지만 이게 제일 확실하게 편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롤 엣지 역시도 여기는 내가 휴코렉트를 통해서 저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휴코렉트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그린 스크린이니까 이렇게 그린 값을 서프레스 시켜서 이 그린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주변에
그림값 주변에 제일 그림값이 많이 포함됐을 것 같은 그쪽 부분에 이것도 내려주고. 왜 얘가 내리냐면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머리가 얘가 약간 금발이어서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내리면 이게 줄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리는 걸 무작정 내리는 게 아니라 저 색깔이 이 원본 컬러가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까지만 내려주셔서 저 색깔이 유지되게 도와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거치는데 여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엣지이기 때문에 배경과 붙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배경에 있는 컬러 인포메이션을 여기에 먹힐 수 있게 하면 배경을 트윅을 해도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키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현상이 생겨요. 그 방법이 뭐냐면, 자, 배경에서 멀티플라이로 얘를 여기다 먹여주는 거예요. 자, 아까는 이 세츄레이션을 우리가 선택을 요 렉 코드로, 일반적인 코드로 했는데 지금은 맥시멈으로 높여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래서 모든 세츄레이션이 맥시멈으로 되고 명도가 올라가게끔 바꿔주시고, 아까 끌어온 이 원본에서 끌어온 이 이미지를 멀티플라이로 합쳐주시면 돼요. 합칠 때는 이 셔플을 통해서 멀티플라이를 항상 할 때는 오른쪽 들어오는 A쪽 입력이 알파가 항상 1이어야 돼요. 알파가 1이 아니면 여러분의 결과물이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알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알파를 항상 1로 만드세요. 그래서 얘를 1로 만드는 건 셔플에서 이 화이트, 이 1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셔플은 알파 1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블러를 150, 100 이상을 해주면, 왜냐면 이걸 그대로 먹으면 여기에 배경이 그대로 먹히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색만 유지될 수 있게 블러를 먹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멀티플라이를 먹어주면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우리가 이 화면이 이렇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 화면이 이렇게 먹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어느 정도 느껴져서, 그래서 엣지에 배경 색깔이 먹힐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배경을 살짝살짝씩 바뀌어도 얘가 자동으로 여러분이 자동으로 엣지가 색깔이 업데이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보셨듯이 오버롤 엣지에서 얘는 되게 다크하잖아요. 이건 왜 그랬냐면 요 그레이드를 달아서 또는 잠시만요. 아, 그렇죠. 자, 합쳐서 여기 원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자지 않죠? 아, 저도 힘들어요 지금. 잠깐만. 지금 한국은 일요일 아침이에요. 지금 정신 잡고 하고 있어요. 자, 기상. 자, 갑니다. 자, 멀티플라이. 이거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이거 되게 괜찮은 거예요, 이거. 진짜로. 제가 많이 덕을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한 가지 예로 볼게요. 나머지를 다 끄고. 여기를 가서, 자, 보시면, 아까 엣지. 엣지한 부분이 막 이렇게 다크하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복원시켜주면 약간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이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크 엣지를 똑같은 방법으로 약간 밸류를 바꿔서, 지금 제가 9를 줬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있었던 다크 엣지가 키믹스로 바꿔주면 이렇게 살아나게 되죠. 그런 로또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다 한 다음에, 자, 무작정 아까 오버롤 디스플레이 다 됐을 때 이제는 원본하고 비교를 해서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얘는 초록색이잖아요. 그럼 얘는 킵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것도 초록색이니까 킵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 디스플레이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상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원본을 키믹스를 통해서 원본을 데려와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결과물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얘는 뭐야?
뭐야? 어이구 이런. 아시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네? 이건 뭐야? 아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라고. 자,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에게는 컨트롤 키가 있어요. 자, 다시 취소를 누르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에디티브 키어랑 요 키어를 통해서 합니다. 자, 에디티브 키어는 원리가 얘를 위에다 넣는데 얘를 플러스로 넣어서 요 배경 밑에다가 밝은 그거를 살짝 깔아주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배경은 검게 만들고 얘는 이렇게 밝게 만들어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밑에다 깔아주겠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요걸 깔고 얘를 덮으면 아까 그렇게 모자랐던 부분이 얘를 위해서 보완이 돼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거티브 키는 그 반대로 바깥을 하얗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요 부분을 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덮어주면 멀티플라이로 합쳐주면 이렇게 밑에 검은 선을 살짝 깔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하얗게 떴던 그 앨범들이 살짝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값을 조절해 주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션 블러를 통해서 하는데 이 엣지 익스텐드나 사람들 많이 쓰는 그런 엣지 처리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기즈모여가지고 여기서 깨졌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넣는데, 자, 엣지 트리먼트에서 여러분이 기즈모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 절대 원본을 많이 먹고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는 알파의 사이즈가 바뀔 정도까지 걔가 먹히게 하도록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QC나 그런 데서 마지막 체크할 때 엄청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떨어지고요. 자, 그럼 제가 만든 결과물을 보면 보시면 어느 정도, 그죠? 깔끔하게 잘 붙었죠?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러면 뭐, 예, 이러면 뭐 이제 봐줄만 하네요. 수비 이제 하는 거죠. 앞으로 TV쇼 퀄리티인가요? 네. 앞으로 TV쇼죠. 앞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아싸! 그리고 자리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린 스크린 영상을 여러분들이 릴을 만들 때 제가 하나 권장하고 싶은 거는 키는 단순히 알파로 얼마나 깔끔하게 잘 따느냐가 목적이 아니고 주변 엣지랑 그 플레이트가 배경과 얼마나 잘 먹어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를 일단 다 잘 따놓고 디스플레이도 잘 해놨으면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배경과 얘가 얼마나 잘 어울리게끔 변경을 해주느냐예요. 지금은 제가 특별하게 많은 걸 하지를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라이팅이 하나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실내 배경이지만 여기에 선라이트이 진하게 들어오고 있다면 이렇게 림라이트를 여러분들이 림라이트를 여기다가 그레이드를 달아서 림라이트 효과를 하나를 넣어주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그레이드를 달 때는 항상 언멀티플라이가 된 상태에서 그레이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방법은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 노드 안에 펑션이 있어요. 여기 onPremult by 알파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엣지만 자, 이렇게 넣어서 이 엣지만 이렇게 살짝 뭐 웜하게 만들어 준다면 좀 더 이렇게 선라이트이 오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컬러 코렉션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 이렇게 색깔을 올려버리면 이 블랙 포인트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 포인트가 죽지 않도록 좀 더 디테일을 살리고 싶다면 키어를 통해서 이 블랙 포인트와 밝은, 왜냐면 빛이 하이라이트가 된
밝은 부분에만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트에 많이 먹을 수 있게 키어로 아이솔레이트, 그러니까 구역을 잡아줘가지고 마스크로 얘를 잘라주면 좀 더 나은 저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죠? 훨씬 더 나은 색깔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린 스크린 키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왜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서 하시면 되고, 스틸 이미지에 배경 이미지를 넣을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런 효과를 좀 넣어서 스틸 이미지지만 꼭 동영상을 넣은 것처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고 파트 2로, 파트 2는 제가 봐서 뭐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트 2. 안 되네. 잠깐만. 파트 2 다음 주 뒤에 집에서. 네거티브와 에디티브 키 어떻게 쓰신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셨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해하고 하는 게 굉장히 키잉 라이프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컴프가 설명할 게 좀 많긴 해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바로 이어서 나머지 거 한 30분 더 해도 될까요? 네. 파트 2를 30분으로 그냥 끝낼게요, 빨리. 왜냐면 다들 시간 괜찮으신가요? 또 뭐 일요일 점심 때부터 약속 있으신 분들 뭐 또 뭐 한 15분 그래서- 가능할까? 15분? 네. 가? 네, 그럼 갈게요. 네, 30분. 왜냐면 지금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그냥 말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제가 짜서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여러분한테 보여주시고 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자, 비지 플레이트 제가 이런 거 선택해 봤어요. 자, 이 비지 플레이트를 가지고 결과물은 이렇게 쭉 이만한 걸 붙여서 사실 이게 메인이었는데 자, 이런 결과물을 만들려고 해요. 오. 예. 참고로 이 결과물은 다 2D로 했어요. 저긴 3D 오브젝트 하나, 3D 뭐 렌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리지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랑 이게 아닌데. 자,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게 바뀌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쯤에서 보면 오리지널 바뀐 거. 뒤에 산도 바뀌고. 네. 그래서 셋 뒤에 산이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애버리고 스카이도 이게 JPEG 이미지여서 별로 지금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다른 스카이로 이런 에픽하게 조금 더 에픽하게 그리고 선라이팅이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이 차도 너무 밋밋하게 움직여서 없애버리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차를 넣고 그다음 차도 좀 이게 스틸 이미지니까 좀 더 스틸 이미지가 아닌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플레임을 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그레이딩을 통해서 이게 JPEG 이미지여서 이렇게 좀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날아간 거를 좀 이렇게 컨트롤스가 높고 좀 일반 이미지 같게 해준 거죠. 그러면 요 밑에 불하고 파이어는 제가 그냥 하나 넣었어요. 왜냐면 2D에서 불하고 스모크를 넣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넣을 때 뭐 이거 지금 엘리멘트가 되게 별로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니어서 그렇지는 해도 날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규칙을 갖고 있으면 나름 꽤 괜찮은 저 파이어랑 스모크가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요 카에서 이렇게 꼭 여기 불타서 진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요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일단 할게요. 모두를 다 안 보여주시고 대충 설명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제가 앞에 다 잡은 써있네. 적인데, 네, 일부러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봤어요. 자, 여러분이 이 2D
두 번째 파트는 누크로만,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자기 작업을 할 때 3D 서포트를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컴프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컴프 릴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누크로만 가지고 저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저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사전 준비를 해서 정보를 얻고 플레이트를 셋업을 하고, 지금 제가 적은 거는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파이프라인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스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럼 받으면 전달을 하고, 그 다음 레이아웃 키를 해서 배경을 하고, 배경 작업을 하고, 뭐 추가해서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가는 걸 할게요. 아까 그 카메라 트래킹, 그 문제 많았던 카메라 트래킹, 그거는 그냥 간단히 만들었다는 것만 할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플레이트가 지금 되게, 지금 제가 설정한 이 플레이트보다 2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되게 느리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리타임을 했어요. 그럼 플레이트가 리타임을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플레이트를 리타임을 했을 때 카메라 트래킹을 어떻게 할 거냐. 리타임이 된 카메라 트래킹을 하면 잘 맞지 않고 좀 정확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리타임이 되지 않는 플레이트를 카메라 트래킹을 한 다음에 그 카메라를 리타임을 했을 때 썼던 타임 프레임 정보를 가지고 얘를 다시 여기서 리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하나 넣어주면 얘가 이 타임오프에서 설정한 요 프레임 넘버에 따라서 얘가 스퀴즈가 되고 늘어나고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리타임이 된 마스터 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원본 트랙이 잘 맞았기 때문에 리타임을 해도 다 들어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언디스토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운틴 리무버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마운틴이 아까 이렇게 쉽을 하나 얹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거를 다 지우는 시간 걸리니까 안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CC를 넣은 이유는 제가 스페이스 요 10을 넣고 보니까 지금 컴퓨터가 또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금방 여기 제가 이거 갖고 왔으니까 찾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미지가 하나거든요. 스카이. 네. 스카이 찾았어요. 찾았어요! 스카이! 찾았어요! 오! 자, 스카이 찾았어요. 그러면 자, 스카이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보면은 안도감이 듭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쉽을 이렇게 하나 넣었거든요. 스페이스쉽도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똑같은 카메라 프로젝션이고 똑같은 그거지만 네, 스타워즈 이거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배들칩을.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거는 다 그렇게 했다고 하고 스킵해서 아쉽지만 자, 넣었다고 치고 중요한 거는 자, 얘를 보시면 얘는 꺾어져 있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샷이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카메라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플레인한 얘를 쓰시면 파라락스를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2D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커브를 줘도 여러분이 이게 2D지만 카메라가 올라갔을 때 3D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디테일을 해주시면 좀 더 요 쉽이 그냥 2D 이미지에서 처음과
마지막 프레임이 됐을 때 여기가 펴져서 패러독스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차이를 여러분이 구현해 주시면 여러분의 그런 데모릴이 되게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면 심사를 보는 사람, 작업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걸 보고서 얘 봐라? 저거까지 넣는데? 이걸 알아요. 아, 파라독스가 아니고 패러독스라고 왜곡. 카메라가 바뀔 때 이 앵글 왜곡이 생기는 네, 그런 겁니다. 네, 죄송해요. 쓸데없는 용어 써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십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모델 빌더라는 거를 잘 활용하면 아까 그런 꺾어지는 거 뭐 다른 걸 다 넣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산과 이걸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앰모스페릭을 좀 그러니까 이게 더스트를 좀 넣어서 좀 더 이 부분이 깔끔하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이드한 샷을 썼을 때 구성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와이드 샷에 있어서 뎁스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처럼 보여요. 근데 뎁스를 주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다 2D를 쓰기 때문에 뎁스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레이드의 변화와 여러분들의 그런 헤이즈 같은 걸 넣어서 그런 깊이감을 주는 게, 거리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게 없어서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가 잘 표현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얘를 좀 더 넣어주면 아, 이게 굉장히 넓구나 라는 느낌을 조금 더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계속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자, 자동차를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 자동차를 넣을 때 요게 아주 재밌어요. 요거는 완전 패러독스를 이용한 3D 구성인데요. 이거는 2D 이미지예요. 3D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잠깐만요. 제가 레퍼런스 프레임 하나 잡고 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션 블러를 일단 없애고 볼게요. 자, 이런 이미지인데 원래 원본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예요. 하나의 스틸 이미지인데 얘를 작업을 통해서 로또랑 뭐 살짝의 컬러 코렉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으로 매핑을 때리는데 요거의 중요한 점은 얘의 모양이 살아야 되니까 요 뒷공문이 꺾어지는 부분과 이게 왜 자꾸 여기 꺾어지는 요 부분에서 패러독스가 생기잖아요. 차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요 끝부분과 요 자동차가 꺾이는 부분을 맞춰주기만 해도 이 차가 움직일 때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꼭 3D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카드를 넣으면 그냥 일반적인 플레인이 그냥 지나가는 게 되니까 굉장히 인위적이게 돼버리죠. 그럴 때 이걸 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걸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모델 빌더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모델 빌더가 정말 괜찮은 툴이에요. 이걸 쓰면은 여러분들이 3D로 할 때 이런 오브젝트를 갖다 집어넣기 참 좋아요. 자, 요거는 차라리 좀 이따 나중에 시간 여유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프리컴 넌 어디 갔니? 네, 제가 이거를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무서워. 됐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셋업을 통해서 그림자도 여러분이 로또로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플레인을 하나 차 밑에 깔아가지고 그림자 역시 매트를 3D로 생성을 해줘서 자동으로 차에 붙어서 그림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요 끝에 여기가 꺾어지는 부분은 이거는 무시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는 방법으로 플레임을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약간 이게 커버가 되죠.
자, 플레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샷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넣을 때는 항상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원통으로. 자, 요거는 자, 플레임을 원통으로 만들어주는데 양쪽에 하나씩만 넣기에는 가운데가 비고 카메라가 바뀌었을 때, 플레인으로만 넣자니 카메라가 바뀌었을 때 플레인인 게 보일 거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스피어에서 지금 제가 손을 드는 거가 보이나요? 스피어에서 요 이거를 양쪽에 넣어주고 얘를 밑에 깔아줌으로써 우리가 3D 세상에서 봤을 때 요런 플레임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구성을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두플리케이트해서 양쪽에 하나씩 달아서 걔를 차에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갖다 붙일 때도 여러분들이 디스토션을 살짝 넣어서 플레임이 나올 때 움직이게 해주면 좀 더 디테일이 되겠죠? 다시 한번. 디테일을 넣을 때는 이 노이즈 패턴을 이용해서 넣으면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요즘의 추세, 이 글로우나 아까 불하고 그거 말할 때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거기 가서 하죠. 넘어가서 합시다. 일단 넘어가서 합시다. 넘어가서.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차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아까 여기 넣었던 불이랑 요 포그라운드 포그를 살짝 넣어주면 더 좋은 샷이 될 거고, 솔직히 제 욕심은 이걸 좀 더 인터레스팅한 샷으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면 이 포그라운드에 그린 스크린으로 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옆에 대기한다는 거나 그런 거를 하나 키를 따서 여기다 넣어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굶주린 사람이 쓰러져 있다거나 그런 걸 넣어주면, 그러면 여기서 이 샷 하나에서 키랑 모든 게 다 보여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알찬 샷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샷을, 여러분이 데모리를 만드는 샷을 할 때 하나씩 많은 샷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최소한 2~3개가 같이 들어있는 것들을 3~4개를 보여주는 것이 퀄리티를 높여서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들은 사례로는 이 친구는 외국인데 샷을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2초 좀 넘게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해서 그걸 딱 보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인터뷰 보고 이렇게 자기가 뭘 할 수 있다 설명하고 취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완벽한 샷을, 자기의 메인 샷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샷들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맨 마지막인데 요 불은요 뭐 다 똑같으니까 이 불도 그냥 넘어간다 치고, 요 라이트 랩이랑 이렇게 글로우 같은 걸 넣을 때 익스포넨셜로 여러분이 넣는 게 중요해요. 익스포넨셜이라는 건 뭐냐면 수학 함수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곡선이 일자가 아니고 이건 리니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는 건 리니어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익스포넨셜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런 빛이나 글로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먹히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모든 글로우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먹히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시작되는 부분에서 가장 강한 값을 갖고 있다가 멀어질수록 사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먹히는 게 중요한데, 그거의 방법은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 제일 좋아요. 익스포넨셜 툴, 뭐 회사에 가면 그거 다 만들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혼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를 중복해서 적용을 시켜주는데, 원칙은 이 값이 익스포넨셜로 증가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여기 보셨죠?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 시작하는 값과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앞에서 했던 거를 더블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이 2의 x 또는 2에서 계속 하나의 값이 제곱이 되는 값이 되게끔 하면 이런 곡선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1이 계속 여기서 더블, 여기선 4배, 여기선 6배가 되게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거, 두 번째 노드에서는 이런 익스프레션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거랑 1번째 거를 더하면 다시 또 요거 2개 붙은 거에 2개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익스프레션을 넣어서 값도 요 뒤에 적용이 되는 브라이트니스도 점점 그렇게 해서 멀리 갈수록 줄게 해주면 이 글로우가 좀 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잠깐만요. 제가 잠깐의 차이를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너무 가짜 같고 인위적이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되는 부분은 되게 강하지만 갈수록 프로프가 생길 수 있게, 줄어들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우나 엣지를 처리하는 거나 아까 그 키를 딸 때도 엣지를 살짝 스비어하게 먹을 때도 저런 걸 쓰면 좋아요.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자, 마지막 멤버스비어. 파트 3가 있는 건 아니죠? 없어요. 그냥 그 Q&A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게 됐죠? 이렇게 해서 Q&A가 남아있어. 그 다음에 샷을 마무리할 때 저런 샷에 여러분들이 이런 웨이트드 블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하게 먹히는, 또는 비네트 또는 클로버 에뮬레이션, 이게 뭐냐면 그런 색수차 같은 거, 이런 거 살짝 바뀌는 거, 이거 약간 이거 하면 센스 있죠? 이런 거, 그런 거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샷이 좀 더 퀄리티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파트 1, 파트 2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파트 3는 어차피 이거 구글에 찾으면 다 나오고, 파트 3는 혹시 다음번에 또 해주시면 다음 주에 되죠. 저기 집에 다음 주에 한번 잠깐 간단히 또. 혹시 되나요, 그럼? 그럼요.